자, 325페이지 기출문제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기출문제 제가 다운받는 거 보내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폴더 요거 있죠? 요거 그죠? 요거는 그냥 끄세요. 요거는 끄세요. 연습하는 거 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거 있죠? 압축 푸시면 2025년도 전산행 1급 희소 교재 및 기출 DB라고 써있죠? 여기 분홍색 같은 거 그죠? 요거 클릭하십시오. 하시면 모든 파일에 적용 이해하시면 우리 어저께 그저께 했었던 거 있죠? 싹 없어지는 거야. 새 거로 되는 거야 또. 새 거 된 거야. 여기다 놓고 회사를 찍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 그럼 회사가 뭔가를 볼게요. 자, 몇 번인가? 우리는 먼저 요거 몇 회죠? 110회인데 우리가 이론부터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10회 오형상사 거. 무슨 상사? 331쪽 보세요. 오형상사. 여기서 뭐가 되겠어? 오형이라고 치시는 거야. 오형상사.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확인하셔서 회사가 오형상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셨어요? 자, 이렇게 나오신 거야. 자, 이래 놓고 여러분들 우리 1번은 다 했잖아. 1번, 2번, 3번은. 그렇죠? 자, 문제 2번에 여기서부터 분개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자, 여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분개해 주실 거예요. 자, 보셨어요?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보셔서 이게 몇 회죠? 110회인가? 우리 어저께 받았는데 왜 그래? 자, 보셔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몇 회죠? 110회인가? 자, 1번 7월 4일서부터 보겠습니다. (7월 4일서부터) 됐어요? 자, 나노 컴퓨터에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 얼마? 500만원과 나노 컴퓨터로부터 수취해야 할 외상 매출금 300만원을 상계하여 처리하고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대요. 먼저 여러분들 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고 나왔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무조건 적어놓고 요건 뭐 찍어놓고 당좌 수표 발행한 거니까 요건 뭐가 되겠습니까? 대변의 당좌예금이죠. 그렇죠? 적어놓으세요. 당좌예금 대변에. 이건 대변이죠. 당좌예금. 대변의 당좌예금이죠. 그렇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나노 컴퓨터에 지급할, 자, 당좌표를 발행했는데, 지금 나노 컴퓨터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얼마? 500만원과, 그렇죠? 그 다음에 나노 컴퓨터에 수취할 외상매출금을 상계한다 그랬어. 그렇죠? 여기 보세요. 외상매입금 무슨 변에 있는 거예요? 대변에 있던 거, 무슨 변에 가서 보내야 돼요? 차변. 외상매출금 무슨 변에 있었던 거예요?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었던 거죠? 무슨 변에 보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분개가 이루어져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차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상 매입금. 이건 부채의 감소가 되는 거죠. 부채의 감소 얼마?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외상 매출금. 요거는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얼마? 300만 원.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당자예금으로 발행한 거죠? 그래서 대변에 당자예금 자산의 감소죠. 얼마? 20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여기에는 거래처가 들어가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뭐가 된다? 나노 컴퓨터가 들어가야 돼요. 양쪽 다 나노 컴퓨터가 들어가야 돼요. 어디가 들어간다? 나노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나노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입력해 보셔야 되겠죠. 이제 여기다 직접 입력하시는 거야. 자, 이거 쓰지만 일반 전표에다가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날짜는 7월 4일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7월 넣고 타이티기 넣고 쫙 해놓고 밑에서 4일 쓰는 제일 멍청한 사람이야. 절대 시험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날짜 치면 아무것도 없게 돼 있거든. 왜? 7월 4일 거만 입력할 거니까. 채점할 거니까. 다른 거 건드리면 괜히 건드렸다가 나머지 이거 괜히 잘못 걷다가 다른 거 건드려 놓죠. 그럼 결산이 틀려. 왜 이걸 건드려? 여러분들이 아무 상관없는 건데. 됐어요? 7월 4일 해놓고 차변에 들어갑니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가 어디예요? 예, 이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치시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 5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여기다 나누. 얼마? 300만 원. 나머지 대변에 당자예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 치다가 엔터 치면 왜 이렇게 쫓아와? 안 돼요. 스페이스바 엔터 지워요. 그러니까 원래 분기할 때는 엔터 치는 거 아니야. 방향키로 가는 거야. 엔터는 왜 이렇게 자꾸 쫓아와? 방향키는 독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엔터 치는 거 아니야? 그냥 엔터 치고 이런 거 있어. 이렇게 줬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틀려요? 안 틀려, 안 틀리게. 왜? 여기가 없잖아. 왜? 한글을 직접 못해. 숫자를 직접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래 깔끔하잖아. 없애고 하라. 그렇죠? 여기 이렇게 분개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월 15일 겁니다. 투자 목적의 중인 단기 매매 증권.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주권이 줬잖아. 단기 매매 증권. 됐어요? 아니 써놨잖아. 자, 단기 매매 증권이야. 이거 유가증권이죠? 주목 우리 배웠었죠? 타사증권은 액면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액면가가 필요한 건 딱 두 개밖에 없지? 뭐예요? 두 개밖에 없는 거.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주식을 발행할 때 자본금. 요 두 개만 액면가라고 그랬지. 나머지는 다 취득장부금액이야. 액면가 칼로 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액면가는 어때부터? 주식을 발행할 때 자본금,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 이 두 개밖에 없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액면가 칼로 파버려.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음? 일주당 얼마야? 그래서 9,000원에 얼마? 9,000원에 한 거예요. 됐어 안 됐어?
자, 9,000원씩이니까 그걸 계산해 봐야지. 이제 계산 빨리 계산하셔야 돼요. 9,000원 얼마나요? 900만 원이에요? 자, 근데 일주당 얼마씩을 했어요? 1,000원씩 현금 배당에 보통 계좌에서 입금되었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원씩 어떻게 됐어? 1,000원씩 현금 배당에 어떻게 했어요? 보통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몇 주예요? 우리가 1,000주 곱하기 1,000원씩 배당금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입금되었으며 여기까지, 예? 그리고 주식 배당 20주 있다고 그랬죠? 주모, 주식 배당 20주는 붕괴 없어. 붕괴 없는 거야. 내가 그랬죠. 내가 주식을 배당할 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야. 근데 내가 그쵸? 주식을 내가 받는 사람은 붕괴 없다 그랬잖아. 회사 거니까. 자기 지분만 있는 거지. 그래서 담보 제공과 주식 배당 수령할 때는 붕괴가 없는 거야, 이제는. 이해가십니까? 내가 주식 배당 수령하는 거 내가 항상 빼놨었지? 교환, 약속, 주문, 채용 적고 담보 제공까지 하고 요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빼놓고 있었어. 그게 주식 배당 수령이야. 그것도 붕괴 없는 거예요? 기억나는 사람부터가 솔직히 기억나는 사람. 다 기억 상실증 걸렸어?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붕괴 없는 거야. 이거는 여기 괜히 허용되지 마. 이거는 붕괴 없으면 아니 적어라. 이건 붕괴 없음. 괜히 20주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가 그랬죠. 주식 배당을 지급할 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주한테 주식을 줬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아니야? 그렇지? 주주 받는 사람은 회사 거니까 뭘 받아 그냥 내 지분율만 갖고 있는 거지 그냥. 우리 회사 입장에서 붕괴하는 거니까 붕괴가 있어 없어? 주주 입장에서 붕괴? 아니잖아. 주주 입장에서 붕괴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붕괴하기 때문에 주식을 배당하는 건 미교부지만 주식을 수령했다는 것은 우리가 붕괴하는 게 아니지. 주주가 붕괴하는 거지. 근데 주주 입장에서 왜 붕괴?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붕괴하는 건데. 모든 시험이. 그래서 붕괴가 없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몇 주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1,000주 곱하기 1주당 얼마씩 배당받았대? 1,000원씩 배당받았대. 현금 배당을 받을 때는 이것이 배당금 수익입니다. 뭐라고요?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이 얼마 받은 거 2개 곱하니까 100만 원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뭘로 받았어? 네? 그렇죠. 보통 예금이죠. 큰 소리 날 뻔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전표 들어가셔서 자, 날짜는 몇 월 며칠? 그렇지. 9월 15일. 자, 요게 문제가 어려웠었어. 자,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보통 예금. 내가 또 어떤 분을 또 대부부터 적으면 안 돼요? 괜찮아. 그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는 거야. 차변부터 적어도 되고 대변부터 적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보통 예금 얼마? 1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대변에 배당금 수익 100만 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여기는 거래처가 없어. 여기 보세요. 거래처는 받을 거, 줄 거. 지금 종이 써 있는 거 봤죠? 됐죠? 채권, 채무. 보여드릴게. 못 본 척 하지 말고. 봐봐. 채권, 채무, 그 다음에 기타 미로 시작되는 거 다. 그 다음에 부도원과 수표, 유속 장기부채, 임직원 단기채권, 퇴직 연금 충당부채, 가지급금 가수금.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거 거래처 안 들어가면 여기 보세요. 부분 채점이 아니야. 옛날에는 차변 1점,
대변 1점, 거래처 1점, 그래서 3점 줬어. 이제는 회계는 부분채점 없어. 무조건 3점짜리 하나가 떨어지는 거야. 거래처 하나 빠졌더라도 2점 주는 거 아니야. 3점짜리 떨어지는 거야. 그럼 전산회계는 부분채점이 없어. 세무는 부분채점이 있어. 부가세하고 소득세는.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회계는 그런 거 없어. 하나 틀리면 그 3점짜리 다 틀리는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가시는 거고. 자, 그래서 붕괴된 겁니다. 자, 10번까지 되겠죠? 됐어요? 아니, 2번, 뭐야, 또 번호가 왜 이렇게 됐어? 아, 정말. 1번, 2번, 1번, 2번, 4번, 5번, 6번. 그죠? 아, 왜? 번호 다 수정하세요, 그거. 6문제 나오는 거야. 여기 1번, 이게 번호가 제대로 안 바뀌었구나, 이게. 여기 2번이야. 요게 3번. 요게 몇 번? 4번. 요게 5번. 요게 6번. 알겠어요? 이건 여러분들 좀 참고로 하세요. 아, 이런 것도 참. 이게 원래 자동 바뀌는데 이게 자동 안 바뀐 거구나. 이해해 주세요? 이건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우리 편집장이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거 3번 문제 되죠? 됐어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제품을 판매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품을 판매하고, 단 어음의 할인은 매각거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울 게 뭐 있어요? 제가 한번 어음을 할인하면 요거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여러분 종이 그거 찾아봐요. 종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외상 매출금을 할인하면 내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매출 할인. 요거는 차변이죠. 요것도 차변이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을 할인하면 요거는 대변의 매입 할인이죠. 그러니까 요거 매출 할인은 뭐야? 조기 회수예요. 매입 할인은 조기 지급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어음을 할인한 거야. 할인료라고 그래.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시는 거구나. 요건 어음을 할인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받았던 어음은 차변에 있다가 무슨 변에 가서 없어져? 대변에 가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10월 5일 들어가셔서 대변부터 적을게요. 받을 어음 누구 거? 영춘.
금액은 얼마?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뭐부터? 매출, 치고, 채권 이렇게 치시는 거야. 그래 한 장에 딱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방향키 움직여야 돼. 방향키로 금액은 얼마? 55,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했대? 보통예금 입금받았다고 그랬죠? 차변에 보통예금. 그럼 쫙 나오죠. 493만 5천원. 오케이? 됐어 안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몇 번? 4번 거. 영업부의 대한상봉회사협의 얼마? 50만 원을 보통계좌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고 납부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대한상봉회사협의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10월 30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 번호 몇 번? 요거는 공장 생산 제조가 없죠? 영업부니까 800번. 금액은 얼마? 50만 원.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제 번호 알면 103번 치면 되는 거야. 101, 102, 103 현금 당장의 보통예금이잖아. 그렇지? 오케이? 이런 거만 나오면 좋겠죠? 그런 것만 대답하지 마. 자, 요거 어렵습니다. 자, 12번 거, 12월 12일 거 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생하였던 사채 액면가 얼마? 1,000만 원짜리 장부금이 얼마? 1,000만 원을 어떻게 했어요? 980만 원에 조기 상환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 안 그래요? 조기 상환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얼마짜리인데 원래? 여기 보세요. 지금 장부금액 1,000만 원을 버는 거야? 액면금액 1,000만 원을 버는 거야? 그렇죠. 사채니까. 우연치 않게 지금 똑같은 거야. 우리는 액면가를 보고 가는 거야. 그 액면가 1,000만 원짜리 발행했을 때는 이거 대변에 있다가 이거 돈을 상환하는 거죠. 돈을 갚는 거죠. 사채 발행할 때는 대변에 있다가 돈을 갚을 때는 사채가 어디로 가? 그렇죠. 날짜 12월 12일. 그래서 차변에 사채부터 부채 감소가 되는 거야. 얼마? 1,000만 원. 이거 얼마에 갚았어?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980만 원 갚은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와, 그러면 내가 싸게 갚은 거네, 그지? 나 이익 봐서 손해봤어. 이익 봤죠? 여기다가 대변에 사채 쳐봐. 그러면 상환 알겠습니까? 사채가 안 되면 이럴 때가 있어. 왜냐면 여기 보세요. 앞에 사채를 먼저 붕괴해버리잖아. 그럼 뒤에 사채할인 발행처 이런 게 안 나와. 그 할인, 할증, 상환 이런 걸 적어줘야 돼. 상환 이익이야, 상환 손실이야? 그렇죠. 이렇게 해보셔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붕괴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연습할 때 왜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지 알겠죠? 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거 자꾸 연습하지. 그 연필로 하는 것보다 여기다 직접 놓고 연습할 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몇 거야? 12월 21일 거. 보통계좌에 확인한 결과 결산이자 5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그렇죠? 원천징수세액은 뭐예요? 77,000원이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 보실래요? 먼저 제가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요거 했었죠? 원천징수세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죠?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좀 써야 되겠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 첫납세금은 뭐예요? 법인세에 관련된 세금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아예 옆에서 적어놨잖아 내가. 그치? 요 두 개만 외워라. 나머지 세금은 다 예수금이다. 그러니까 법인세 중간연합액.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이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때 공제된 세금 있죠? 요거는 선납세금이야. 근데 여기 볼게요. 이자 비용이 발생한 세금은 그건 예수금이야. 수익의 반대니까. 이해가십니까? 요 두 개만 선납세금이야. 나머지는 다 예수금이야.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선납세금이야. 이자 비용은 예수금이야. 이해가십니까? 예수금은 너무 많아서 안 쓴 거야. 그러니까 선납세금만 딱 구분하란 말이야.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선납세금은 뭐야? 자산이야. 예수금은 뭐야? 부채예요. 이해갔습니까? 되셨어요?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되셨습니까? 진짜 신경 쓰셔야 돼.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실 거니까,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뭐예요?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야? 이자 비용이 발생한 거야? 내가 지금 뭐예요? 입금 받은 거죠? 여기 봐. 입금 받았다는 건 뭐야? 수익이 생겼으니까 입금 받은 거 아니야? 또 하나. 원천지유세액은 뭘로 처리하래? 야, 힌트까지 줬잖아. 근데 선납세금이 자산인지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그렇죠? 예수금은 부채인데. 그렇죠? 선납세금은 뭐야? 자산. 내가 옆에 자꾸 자산 쓴 게 그래 쓴 거야. 이건 힌트까지 줬네. 자산 처리하라고. 알겠죠? 그럼 선납세금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분계 들어가지요. 그러면 날짜는 몇 월 며칠? 12월 21일. 먼저 대변에 이자 수익 발생한 거죠? 이자 수익. 그렇죠? 이자 수익. 대변에 얼마?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예, 선납세금. 얼마? 77,000원.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은 거죠? 이렇게 423,000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개됐나요? 자, 분개 다 끝났죠? 잘 보세요. 자, 끝나고 나서 잘 봐봐. 데이터 체크, 검사 시작 또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됐어요? 만약에 여기 보실랍니까? 요거를 내가 40만 원 줬다고 하자. 요 날짜 몇 월 며칠이야? 조회해볼게. 이렇게 나와. 내가 잘못되면. 이해가 됐죠? 그래서 큰 1번 데이터 체크 검사 시작. 큰 2번 끝나면 데이터 체크 검사 시작. 큰 3번 끝나면 데이터 체크 검사 시작.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검사법이 딱 져야 돼. 혹시 자기도 모르게 잘못 입력할 수도 있잖아. 내가 지금 일부러 틀렸겠지만. 알았죠? 여러분들이 하여튼 문제를 딱 봤는데 빨간색이 무조건 있다. 그럼 무조건 멈추고 다시 봐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50만 원 이거 딱 쳐줘야죠. 그래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데이터 검사 시작. 예,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하신 거예요. 됐나요? 자, 일반 전표 분계 요거 이제 끌게요. 일반 전표 분계는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해갔습니까? 됐어 안 됐어요? 자, 그리고 종료하시고 요번에 또 우리가 또 일반 전표 거 또 다음에 쓸 거 111회 몇 페이지? 예, 345쪽 111회인데 요거 회사 이름이 뭐지? 예은상사로 들어가세요. 요거 딱 들어가셔서 아까 했으니까 여기 바로 봐봐. 여기서 오른쪽에서 회사 등록해서 예은 이게 치시면 나와. 이해갔습니까? 예은상사하고 엔터 때렸어요? 자, 그리고 일반 전표 들어갈게요. 오늘은 이제 일반 전표 할 거니까 이거 매일 매출 전표네. 일반 전표 들어갔습니까? 이거 가지고 가실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자, 저와 같이 풀어야지. 나 없이는 살아 못 살아? 못 살아요, 여러분들. 나 없이는 절대 못 살아. 여러분들 뭐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열심히 해야지, 그지? 자, 보겠습니다. 틀린 건 얘기해줘야 돼. 수정하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러시면 이번에는 일반 전표 거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자, 7월 10날 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회사는 6월분에 관리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얼마입니까? 2만원과 지방소득세 얼마? 2만원은 보통임의 이체 지급됐어요. 그렇지? 자, 여기 보세요. 7월 10날이죠? 이거 원천징수 납부하는 날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실무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모르겠어. 일반 제표 가봐. 6월달 쳐봐. 그리고 조회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6월달하고 엔터 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뭐야? 컨트롤 F 예수금 찾아봐. 예수금 나와 있죠? 예. 여러 가지 많잖아, 그죠?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요 날짜를 보시는 건데, 요 예수금은 여러분들 내가 무슨 변이 있는 거 모를 때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날짜 몇 월 며칠이야? 이거 7월 10날이죠, 그렇죠? 7월 10날 보셔서 보시게 되면, 자,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야, 그렇지? 요거 다 뭐예요? 예수금이죠? 월급에 관련된 건 다 예수금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우리 여기 보세요. 월급 칠 때 어떻게 분게? 차변에 월급, 급여죠? 대변에 예수금 떴다가 예수금 납부하는 거죠? 예수금 무슨 변에 있다가? 대변에 있다가 무슨 변에서 없어져? 그래서 이것은 차변에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차변에 예수금 3번 치시고 예수금 얼마입니까? 22,000원. 대변에 보통 예금 납부한 거죠. 그렇죠?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되셨어요? 두 번째 거, 홍명으로부터 원재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내가 읽은 데까지 붕괴가 있어 없어? 예, 붕괴가 없는 거죠. 계약만 했으니까. 그런데 계약금으로 어떻게 했대요? 100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대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계약금을 지급한 거야? 계약금을 받은 거야? 계약금 지급한 거죠? 그러면 선급금.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 그럼 먼저 여기 날짜 몇 월 며칠? 7월 16일. 이해가십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차변에 뭐가 되겠어요? 선급금. 얼마? 어디에요? 홍명.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만원.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당좌예금. 102번이죠? 당좌예금. 이렇게 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100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3번 문제 거. BC카드 7월분에 결제대금 얼마? 200만원의 보통계좌에 이가 인출되었다. 단 회사는 신용카드 사용 및 대금은 뭘로 처리하래요? 요거는 아예 그냥 문제 조건을 외상인지 미지급금인지 정해줬네요. 그죠? 정해주면 좋은 거죠, 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지급금은 원래 대변에 있다가 부채잖아요. 그렇죠? 대변에 있다가 이건 어떻게 된가? 보통 인출된 거죠? 그래서 대변에 있던 부채에 있던 부채가 대변에 있던 거 무슨 변에서 없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8월 10날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미지급금. 거래처 어디에요? 어디에요? BC카드죠? BC카드 얼마? 200만원. 대변에 했고 차변에 대변에 뭐예요?
보통예금으로 나간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8월 20일 거 영업부 김시성의 과장의 대구 세계의 가구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출장해서 복귀하여 아래 지출 결의서와 출장비 얼마 60만원 출장비 인출 시 전도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 잔액은 현금으로 반납하였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 안 그래? 출장비 얼마 정도인데? 60만원 정도 이 사람 38만원 밖에 안 썼네. 정말 순진한 사람이네.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8월 20일 거죠. 그렇죠? 원래 월급 가지금 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차변에 가지급금 60만원 대변에 뭐 현금 60만원 나왔겠죠? 가지금 순변에 있다가 차변에 있다가 이거 정산하는 거죠? 이 가지급금이 자산이야. 자산에 증가했다가 자산에 감소하니까 어떻게 됐어? 대변에 가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가지급금 거래처 누구야? 김시성. 알겠습니까? 금액은 얼마? 60만원. 그리고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왕복 항공권 식대 나왔잖아요. 그렇죠? 모두 출장 갈 때 쓰는 건 모두 다 뭐라고 한다? 여비교통비 단 모는 제외. 접대비는 제외. 그러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는 제외란 얘기지. 이해하십니까? 뭐 택시를 탔던 버스를 탔던 호텔에서 샀던 모텔에서 샀던 뭐 술을 처먹었던 밥을 먹었던 알겠습니까? 항공권 티켓을 샀던 여비교통비야. 단 거래처 알겠습니까? 이것도 거래처가 무조건 기업 추진비지만 매출처는 800번 되지만 매입처는 5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그랬어요.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매출처는 뭐예요? 800번대 매입처 거래처는 500번대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여비교통비죠? 왜 여비교통비는 왜 차변에 가? 별거 아니야. 왜 차변에 가? 비용이니까. 아니 비용은 무조건 차변이라고 그랬잖아. 수익은? 그렇죠. 아이, 혹시나 또 했더니 역시나고 다 대답이 이상하네. 여비 500번 800번 영업부니까 800번.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 비용 계정과만 수익 계정과만 절대 계정과만 거래처 안 들어가? 거래처 다 들어가는 건 뭐야? 채권 채무야. 손익계산서 계정과만 절대 안 들어가. 비용 수익은 절대 안 들어가. 알겠죠? 오케이? 아 근데 실무에서는 다 들어가? 현금도 들어가 실무에서는. 알겠어요? 현금은 안 넣는 거 없어. 우린 채점할 때 외우기만 채점하겠다는 얘기지 실무에는 현금도 들어가. 알겠죠? 안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없어 실무에서는. 아 여러분들이 보경씨 만약에 보경씨가 대표이사야. 근데 현금하고 아무것도 거래처가 없어. 장부 딱 봤을 때 기분 좋아 나빠? 아니잖아. 자기 봐봐. 자기가 대표이사라는 거 달라지잖아. 다 세밀하게 다 해놔야지. 근데 시험 볼 때만 조건 제시가 받을 거, 갚을 거, 그 다음에 아직 뭐 미착분, 아직 도착 안 된 거, 부도된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가지급금, 가시금, 일시적 가계정도 다 들어가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현금 가부정 여기서는 안 들어가. 아셨죠? 됐어요? 이렇게 얼굴이 가려. 된다? 그 다음 넘어가 되겠까요? 네. 여기서 출장비 인출 시 전도금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아, 전도금 했어요? 네, 그러면 전도금으로. 아, 그렇죠. 그럼 전도금으로 바꿔줘야죠. 이해갔습니까? 뭘로 바꿔줘? 예, 전도금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해갔습니까? 미안합니다. 요거 전도금. 전도금 바꿔주고요. 여비교통비를 얼마 쓴 거야? 맞아 얘기해야지. 30? 자, 이래놓고 이 사람 어떻게 반납했다 그랬죠? 차변에 뭘로 반납했어? 현금으로. 이렇게 마지막 하면 되지. 됐어요? 된다 안 된다? 넘어가 될까요? 9월 12일 거 제조공장의 기계장치를 우리 기계에 처분하고 매각됨으로 받은 약속의 밑줄자
받은 약속은 받을 어음이에요. 받았던 어음이 만기가 됐대요. 그렇죠? 그럼 받았던 어음은 차변에 있다가 무슨 변에 가서 없어져? 대변에 가서 없어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해 갔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받을 어음으로 분개합니까? 기계 장치를 처분하면서 받으러 받았대. 미수금이죠. 이해 갔어? 아니 기계 장치가 이게 일반적인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기계 장치 처분할 때는 분명히 어음을 받았어도 미수금을 분개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미수금을 이런 게 시험 문제 어려운 거야. 받으려면 쓰려고 했는데, 그치?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뭐라 그랬지 내가?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야. 이걸 먼저 구분하는 거야.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야? 재고자산이야? 재고자산이 아니야? 이걸 먼저 구분하는 거야. 만약에 모른 척 가만히 있었으면 받으라는 거죠. 받으라고 모르겠을까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9월 며칠 날? 그래서 우리 미수금은 무슨 변에 있다가 차변에 있다가 대변에 가는 거죠? 이게 받으럼 자리에 원래가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는 미수금 얼마예요? 800. 미수금 무슨 기계야? 우리 기계. 그리고 차변에 뭐가 되겠어요? 당자. 예금으로 회수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에이. 왜 현금일까? 회사이름이 나왔잖아.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동전이 발행한 당좌수표, 현금. 왜 이래? 진짜 아직 진짜 나 없이 못 살겠네. 시끄러이 넘어가는 줄 알고 또 아무 대답도 안 해. 됐어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함정 팔려면 이렇게 파는 거야. 진짜 별거 아니고, 이거 분명히 이거 내가 봤을 때 받으러 오면 당자예금이 있는데, 그치? 그죠?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 나 이번에 시험 잘 봤어? 그게 자기 생각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분개된 겁니다. 현금은 이렇게 된 거고, 됐죠? 그래서 우리 기계에 발행한 당좌수표, 타인이 발행한 수표, 동점이 발행한 수표잖아. 그렇죠? 이렇게 좀 바뀌었다. 됐어요? 자, 10월 28일 거 중국의 라이 이거 나왔네. 그치? 자, 요거 보시면 외상매출금 얼마야? 요거 계산 잘해야 돼. 3만 달러인데 선적의 기준으로 얼마? 1,300원 있었어. 그죠? 그래서 즉시 보통 입금되었다고 나왔네요. 근데 입금일 때는 얼마였고? 여기 보세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야 부채야? 외상매출금 몰라? 왜 이게 망설여져?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잖아. 좋은 거잖아. 내가 받을 거니까. 자산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받을 건데 달러 값이 올랐어? 아니면 떨어졌어? 그러면 이익 본 거야? 손해 본 거야? 그렇죠. 그걸 알고 가야지. 그렇죠? 그 대신 조건이 있죠. 여기 보세요. 외환차익, 외환차손 쓰는 거야. 외화 환산이익 쓰면 안 돼.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에서만 쓴다고 그랬어. 기준거래는 외화 환산자, 평가자 안 써. 외환차익, 외환차손 이렇게 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3만 달러라고 그랬으니까 3만 달러 곱하기 얼마?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 많아. 요건 얼마야? 3,900만 원인가? 네. 그 다음 얼마짜리에서 또 요거를 1,380원 계산해야 되겠지? 그래서 얼마? 4,140만 원인가? 네.
이렇게 계산되게 되네. 그렇죠? 그러면 자 이득 본 거란 말이야. 그렇지? 자 이거 갖고 이 차액이 얼마 생겼어? 차액이 240만 원이 발생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봐주시면 여기 들어갈게요. 자 240만 원이죠? 10월 28일 거 분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변에 뭐예요? 외상 매출금 뭡니까? 중국 거 F2번 나 몰라. 영문 거 라이 찾아. 영문 맨 밑에 있을걸? 없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 3,900만 원.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은 얼마 들어왔어요? 4,140만 원. 그럼 어느 차이 생겼죠? 차비에 모자라, 대배에 모자라? 대배에 모자르니까 외환 차익이 되겠죠. 이렇게 240만 원 이렇게 분개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데이터 책 검사 시간이 되겠죠. 원래는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됐어요? 자 딱 이렇게 한번 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이번엔 몇 회일 겁니까? 112회죠? 112회니까 유미기계네. 그렇죠? 유미기계로 바꿀게요. 회사 여기 들어가셔서 유미기계 바꿨어요? 자 유미기계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갑니다. 유미기계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갔어요. 자 요거 여기까지 하고 또 요거 6문제 풀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자 됐습니까? 자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해줄 거니까 뭐 번호 틀린 건 없죠? 자 보시면 뭐가 됐나 여러분들 보셔서 자 1번 제조부의 7월분 건강보험료 68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보통이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겠죠?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50%는 회사 부담이며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반반씩 부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8만원의 반이 얼마야? 34만원이죠? 34만원은 개인이 부담한 건 뭐예요? 복리후생비. 회사가 부담해주는 건 복리후생비. 개인이 부담하는 건 뭐라고 해요? 예수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 납부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8월 10날 자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금 얼마예요? 34만원.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복리후생비 500번 800번 제조부니까 500번이죠? 얼마? 34만원. 요걸 원래 뭘 납부한 거예요? 보통예금 납부한 것이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옆에 누가 좀 얘기 좀 해줘. 밑에다가 너무 떠들어서 못해. 내가 목소리 계속 커지잖아. 문자 좀 보내줘 밑에다가. 아 힘들어. 지금 내가 녹화 뜨고 있는 거란 말이야. 특히나 옆에 수업 없어. (8월 23일) 거
문자 좀 보냈어요? 한두 명 보내지 마세요. 한 10명 보내서 쫙 보내세요. 그냥. 자, 들어가겠습니다. 8월 13일 거 애플전자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바드럼, 받아 보관 중이던 바드럼은 무슨 어음입니까? 바드럼이죠. 그렇죠? 바드럼이 뭐가 된 거야? 만기가 되어서 지급 제시하였으나 잔고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어 부도 처리되었대요. 그렇죠? 만약에 대손 처리가 됐으면 좀 어려웠어. 근데 부도 처리가 되면 우리가 조회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부도원과 수표야. 이해가십니까? 부도가 되면 굉장히 쉬워. 근데 대손 처리가 되잖아? 그러면 학계전액 시상표에서 대손 충당금을 조회해야 돼.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럼 부도 처리가 되면 그냥 부도원과 수표로 분개해 주는 거야. 조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받았던 어음이 부도가 된 거죠. 그렇죠? 받았던 어음은 차변에 있다가 무슨 변에 가서 없어져? 그리고 차변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부도음과 수표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도음과 수표, 거래처 들어가야 되겠네요. 거래처 뭐예요? 애플인가? 애플전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350만원.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무슨 어음? 그렇죠. 바드럼이죠. 바드럼도 뭐예요? 이것도 애플전자죠? 애플전자. 이렇게 해서 350만 해준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게 대손 처리됐으면 학계전액 시상표에서 대손 충당금을 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제가 요거 한번 드렸죠? 요거 보시면 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요거 보시면 자 여기 보셔서 만약에 대손 처리하면 대손 충당을 무조건 줘야 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근데 대손 충당금은 번호가 엄청 많아. 내가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냐 바드럼이냐 당기대금 다 달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충당금을 조회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도 처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도 처리가 됐을 때는 뭐가 되겠어요? 무조건 이건 분개할까봐 조회하는 게 없다. 이해가십니까? 조회하는 게 없다. 아셨죠? 자, 요거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 내가 충당금은 요거는 퇴직금의 충당금처럼 번호 하나밖에 없어. 295번 조회하면 되는 거야. 선납세금도 하나밖에 없어. 하지만 대손 충당금은 뒤지기 많아. 이해가십니까? 아셨죠? 그래서 내가 번호 안 적은 거야.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하시는 거야. 요거 갖고 보시면서 하셔야 돼. 자, 그렇게 나오셔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월 14일 거. 영업부에 고용한 일용직 직원들의 일당 얼마? 4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대요. 그렇죠? 단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원천 징수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만약에 원천 징수가 발생한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선납세금이 되겠어요? 예수금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금이 되겠죠. 그렇죠? 왜? 월급 준 거니까. 됐어요? 예수금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긴 일용직이기 때문에 9월 14일 거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착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용직은 뭐라고요? 착급. 됐어요? 9월 14일 거 들어갑니다. 자,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작급 500번, 800번. 영업부야, 제조부야? 영업부 거죠? 금액은 얼마? 42만원.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현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건 세금이 없다는 얘기야. 만약에 세금이 있다고 하면 예수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거. 영업부서에서 사원에 퇴직하여. 요게 잘 보세요. 퇴직하여 퇴직연금 500만원을 확정급여형으로
T지급의 충당부채를 감소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합계 잔액 시산표를 가봅니다. 시산표 갔어요? 자, 엔터 때리세요. 그럼 그냥 12월 말이 떨어집니다. 됐어요? 컨트롤 F 퇴직 급여 충당부채. 충당부채 됐어요? 자, 충당부채가 여기 보세요. 항상 시상표를 보실 때는 합계 보면 바보야. 무조건 잔액을 보는 거야. 무조건 100% 잔액 보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앞으로 뭘 줘야 되래도 대손 충당금을 줘야 하든 뭘 줘야 되래도 합계를 보면 바보야. 사이드에 있는 잔액만 보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잔액만 보는 거야. 자, 잔액을 보니까 퇴직금의 충당부채가 얼마 나왔어? 2,900만원 나왔어? 여기 보세요. 내년에 대비하려고 퇴직금을 저번 연도에 2,900만원을 충당해 놓은 거야. 이해갔습니까? 충당해 놓은 거야. 요거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 자, 요거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대변 나오죠? 모르시면 이게 대변이 있단 말이야. 원래 여기도 지금 대변에 있잖아. 잔액이 없잖아. 양쪽 사이드 나오는 경우가 있어. 합계는 보면 안 돼. 사이드에 있는 잔액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대변에 있는 거 무슨 변에 이거 대변에 있는 거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대변에 있어. 이거 무슨 변에 보내는 거야? 그렇죠. 100% 차별 상계 처리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대변 아직 2,900만 원을 내가 충당해 놓은 거야. 그렇죠? 이 중에서 얼마 쓰는 거야 지금? 여기 써 있잖아 지금. 뭐라고 썼어? 퇴직금의 충당부채를 감소시킨대. 이거 부채 증가였다가 부채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요? 이걸 쓰면서 뭐 했어요? 이거는 확정급여형이죠. 그러면 퇴직급여를 분기하는 게 아니죠.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분기한다고 그랬잖아. 만약에 이것이 여기 봐요. 기여형이다 그럴 때는 퇴직급여를 분기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분계가 9월 26일 거. 분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먼저 뭐부터 295번 퇴직금의 충당부채 요거 줘야 한 거 상계 처리하는 거죠? 얼마? 500만 원만 감소시키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뭘로 지급한 거야? 현금을 지급한 게 아니고 퇴직연금에서 지급하였다고 나왔어. 그렇지? 이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야. 됐습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하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만 원 썼잖아. 잠깐 볼까? 요거 분기하고 나서 시산표 잠깐 볼게요. 요거 있죠? 요게 2,400으로 줄어. 봐봐. 조회. 아, 2,400 줄잖아. 아직도 나는 2,400만큼 여유 있는 거야. 12월 말일까지 아직 퇴직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아니면 내가 미리 충전해놨으니까 예고 저번 연도에 그냥 막 충전시킨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내년을 대비해서 충전시켜 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가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말 그대로 가셔야 돼. 그렇죠? 근데 만약에 확정 기여형이다 그럴 때는 퇴직급여를 분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해갔습니까? 자,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거 보겠습니다. 단기 시대차익 목적으로 뭐예요? 2025년 5월 3일날 취득하여 더 푸른 컴퓨터의 주식이라고 그랬어. 오호. 요거 봐요. 회사 이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기 목적이야, 장기 목적이야, 만기 목적이야. 자, 여기 보세요. 단기는 단기 매매 증권, 장기는 매도 관한 증권, 만기는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이해가셨죠? 단기는 단기 매매 증권, 장기는 매도 관한 증권, 만기는 만기 보유 증권.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은 뭡니까? 주식을 얼마에 처분했대요? 3,700에 처분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취득량은 밑에가 똑같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죠? 취득할 때 분계가 어떻게 됐겠지? 취득할 때. 한번 해볼게요. 취득할 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단기 매매주권 얼마? 계산하니까 3,500만원. 그리고 뭐가 생겼어? 수수료 비용이 생겼죠? 얼마? 그렇죠. 35,000원이죠. 이건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이렇게 분개한 거야. 만약에 매도 가는 증권이었으면 차별에 매도 가는 증권 3,500, 35,000원 포함해서 해야 하는 거니까. 만기 보유증권을 내가 취득했을 때는 똑같죠? 합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처분할 때가 달라지는 거지. 단기는 얼마짜리 얼마 처분한 거야? 3,500만원짜리를 3,700에 처분한 거고, 만약에 매도 가는 증권이면 3,500, 35,000원짜리를 3,700에 평가한 거야. 처분한 거야. 좀 달라지는 거죠. 단기와 매도가. 그렇지? 만기도 똑같겠지만.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잘 하셔라. 알겠습니까? 여기는 상관없는 거죠. 거래수수료가. 그렇죠? 그럼 3,500짜리를 얼마에 처분한 거예요? 3,700에 처분한 거죠? 얼마큼 이득 봤어? 200만 원만큼 이득 봤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여긴 처분 수수료도 없죠? 그럼 뭐 더하기 빼기 할 것도 없네. 그죠? 분개하겠습니다. 자, 10월 16일 거. 분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자, 대변에 먼저 뭐부터 나갔죠? 단기 매매 증권부터 나갔죠? 얼마짜리가 나간 거야? 3,500짜리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차변에 뭐가 되겠어요? 보통예금으로 얼마 들어왔어? 3,700.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어느 쪽이 모자라? 대변이 모자라. 단기 매매 증권 뭐예요? 처분 이익이죠. 그렇죠? 우리 어저께 이거 막 했었죠. 이거 하는 거. 그지? 고치는 거 했었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200만원. 됐어요? 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11월 29일 거. 액면금액 얼마? 5천만원의 사채. 5천만원짜리를 얼마에 반영했어? 4,900에 반영했죠? 와, 그럼 5천만원짜리를 액면가 5천만원짜리야? 4,900에 반영했으니까 나 이익 본 거야? 손해 본 거야? 손해 봤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손해 보면 사채 할인 반영 차금이잖아. 잠깐만 여기 주어. 근데 사채를 반영할 때는 절대 줘야 하지 않는다 그랬지? 만약에 이게 주식이었으면 반대꼴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사채는 사채 할인 반영 차금 생겼잖아. 그러면 사채 할증 반영 줘야 할 필요가 없어. 사채는 줘야만 안 돼. 사채는 이걸로 끝나는 거야. 부도가 수표가 똑같은 거야. 아무것도 상대처리하는 거 없어. 다시 한번 적어. 부도원과 수표와 사채는 절대 상대 처리하는 거 없어. 줘야 하는 거 없어.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부도원과 수표와 뭐예요? 사채. 또 뭐 하나 있어? 단기 매매 증권. 요 세 가지입니다. 꼭 적어놓으세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할 때.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부도원 수표 발생할 때. 그 다음에 이거 사채 발행할 때. 요 세 가지는 절대 어디서 줘야 하는 게 없어. 다시 한번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할 때, 그 다음에 뭐 있으면 부도가 발생할 때, 그 다음 사채 발행할 때, 요 세 가지입니다. 절대 이거는 뭐예요? 여기 적어줄까? 다시 한번 내가 줘야 하지 말라는 거 뭐 있다고 그랬지 여기? 첫 번째 부도원과 수표가 발생될 때, 발생 시. 또 사채 발행 시. 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시. 요 세 가지는 절대 줘야 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는 상계 처리하지 않는다. 이게 상계 처리하기 우리만의 약속이야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산표에 가서 조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대로 간다 이겁니다. 알겠죠? 시산표에도 조회하지 않는 거야. 에이, 또 적어야지. 됐죠? 그러면 요 세 가지만큼은 절대 필요 없는 거야. 조회할 필요 없는 거야. 알았죠? 이 시간표가 뭔지 알죠? 학계절액 시간표야. 무슨 시간표? 학계절액 시간표야. 절대 이거 부도 발생할 때, 사체 발생할 때, 왜 이래? 이거 왜 안 잡혀? 요 세 가지는 절대, 알겠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보셔서 좀 하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분개하면 되겠네, 그죠? 자, 날짜 몇 월 며칠? 11월 29일. 대변에 뭐가 되겠어요? 사채 액면가 나가겠죠? 얼마짜리가 5천만 원짜리가 나가면서 보통예금으로,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얼마 들어왔어? 4,900만 원.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차변에 뭐가 생긴 거야? 사채 할인차 치등에 나와? 할인차에 나와. 사채 할인, 발행.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게 일반 전표 분개하시는 거예요. 좀 어렵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잠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